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관련해서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행인처 역과학원 몰랐다 발뺌 뺑소니 40대 2심도 벌금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행인을 치고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발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씨가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1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돼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원주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씨가 이제 42세 운전자이고 피해자는 B씨인데 57세입니다. 그래서 A씨가 운전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씨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 이 자체는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여기서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을 했느냐.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제 이탈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검사는 이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제 벌금형에 처하기 위해서 약식 기소를 한 겁니다. 약식 기소를 했더니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A씨는 또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했더니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한 그 1심 법원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 형사 피고인이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더니 그 1심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판결에 불복한 A씨, 판결에 불복했다는 얘기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혐의를 부인을 한 겁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가지고 감경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다.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항소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A씨가 차량의 앞부분으로 B씨를 충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사고 발생 무렵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은 B씨의 형체를 발견했거나 전조등 불빛이
가려지는 모습을 통해 특정 물체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인식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근거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B씨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A씨는 주장을 했지만, 그 A씨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미필적 고의 적어도 있을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볼 때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죄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양형부당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법상의 이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최저형이 법정형 자체는 이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 법정형이 이제 선고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A씨 경우에는 먼저 형사처벌의 문제. 형사처벌은 뺑소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최저 법정형이. 근데 이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 성립이 됐을 때 그때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0.080 이상에서 적발이 됐다면 500만 원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인데 이거를 과연 그 비난 가능성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도 500만 원, 0.080이면 500만 원이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주치상, 뺑소니를 하더라도 500만 원. 이게 과연 형평성, 균형이 맞는가? 이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 기한이 1년인데 이와 같은 특가법 위반해 가지고 도주치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4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년인데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그렇지만 결격 기간이 4년입니다. 다만 도주치상 이와 같은 뺑소니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자진신고가 인정이 되면 면허 취소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좀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든 또는 이제 직접 배상, 직접 합의를 하든 그는 그 당사자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설사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전액 운전자가 이제 그 보험사에다가 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와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형사 공탁이란 걸 이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가법 위반을 한 A씨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통상의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정도로 선고가 되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인 것이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도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 일반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피해자의 정도, 피해의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합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이제 벌금형 500만 원 정도가 많더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4년이고 다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검사가 굳이 재판에 넘겨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하면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거죠. 벌금 등 형사처벌은 안 받고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기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는 됩니다. 면허 취소는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면허 취소, 그에 따른 이제 결격 기간은 이제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는 되지만 결격 기간은 말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가법 위반 뺑소니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